예, 이제 국내로 돌아와 볼까요? 국내로 돌아오긴 했는데 참 웃기면서 슬픕니다. 지금 여기 사진을 일단은 확대해봤겠지만 이 두 사람 지금 배가 맞부딪혀 있어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오늘 열렸는데요. 시작한 지 약 1시간 만에 파행이 됐습니다.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는 오명을 쓴 것도 모자라서요. 오늘 마지막 날에는 급기야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아니 신상 발언하는데 저기서 떠들어가지고 못했잖아 지금. 아니 신상 발언이 그렇게 막말하는 게 신상 발언입니까? 이틀만이 뭡니까 대체? 아니 국가 무너지기려고 작전 서는 거야 뭐야? 작전은 본인들이 짜고 아니 지금 작전 짜는 거야? 왜 소리 질러?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소리 질러? 뭐야? 배치기입니다. 배치기. 마지막은 배치기 국감. 보신 그대로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가 회의장 문을 나서려다가 갑자기 뒤돌아섰고요. 국감을 방해하는 건 국민의힘이다라고 뒤따라가던 이기현 의원. 바로 배치기도 부딪힌 겁니다. 그런데 이후 두 사람은요. 서로 물러서지 않고 얼굴을 맞대면서 힘겨루게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각자 이 배치기 브리핑을 각각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회의장 문을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기현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저는 회의장 문을 나가려고 하다가 돌아서 있는 상태인데 그대로 몸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백주 대낮에 테러와 유사하게 폭력 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과 사과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뒤를 따라가는데 송원석 대표가 굉장히 격한 표현으로 민주당이 국감을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이다라고 세게 발언하셔서 제가 뒤에 따라가는 같은 운영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국감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다, 당신들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뒤돌아서서 저에게 몸을 던지다시피 했습니다. 부딪힌 건 피해자는 저희인데 저에게 폭력배라고 얘기하는 둥 하면서 국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각자 본인들이 다 피해자라는데요. 뭐 프로야구나 뭐 축구에서 VAR 검증하잖아요. 예. 검증을 다 해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VAR이요? 네, 예. VAR 검증을 하는데, 야, 참 저런 모습 마지막 이게 사실은 지난주에 일단 국감이 끝났고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국감으로서 이제 운영위가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이제 출석 문제 이걸 놓고 사실은 이제 초반부터 붙었어요. 근데 초반에 아마 민주당에서 주진우 의원이 이제 운영위에 들어왔습니다. 예. 근데 주진우 의원이 이제 예전에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적절성을 지적하면서 이제 신상 발언이 시작됐고 예. 이제 그게 이제 충돌로 빚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송원석 의원이 이제 벌떡 일어나서 가다가 바로 돌아서는데 또 뒤에 따라오던 이 누구죠? 이 부안의 이기현 의원이 그냥 브레이크 없이 그냥 부딪혀버린 거예요. 글쎄, 뭐 둘 다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책임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예. 결국 예전에 우리가 동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뭔가 서로 간에 어떤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면 꽤 중하게 지금 처벌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국은 이 최악의 국감이라고 하는 이번 국감의 마지막이 결국 배치기로 끝난다는 게 정말 너무 서글프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정말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건 뭐 서로 간에 누가 먼저다 싸우긴 하는데 예. 사실 둘 다 책임이 있겠죠. 근데 결국은 이 중요한 대통령실 국감 사실은 이제 이번 이 관세 협상이나 등등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 것들을 다투는데 저는 배치기로 끝나다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참 저게 제가 이걸 뭐 슬로우로 걸어서 슬로우 모션으로 중계 방송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다시 보면 두 사람이 나가다가 송원석 원내대표 다시 뒤돌아봐요.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죠. 그리고 튕겨져 나옵니다. 서로 뻥뻥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 장유 변호사님, 네. 장유비 대변인 이게 진짜 배치기 맞아요. 코도 부딪힐 뻔했어요. 이게 그동안엔 무슨 뭐 조요토미 히데요시 혹은 뭐 쇼츠국감 막말해서 아예 물리적 충돌로 번지고
이게 지금 패스트트랙 때문에 동물국회 이런 선진화법이 있은 지 6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역대 최악의 국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국감이 끝나면 항상 예전부터 국감 스타가 탄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 그리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어떤 실정을 노출시키거나 이러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부각을 끌어왔던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이번 국감에는 그런 부분이 실종됐죠. 그 실종된 부분을 채우는 게 이를테면 이런 물리적인 격돌입니다. 막말로 굉장히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싸웠다는 풍경이 한두 가지 꼽을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 이런 모습에선 최소한 탈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야 공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좀 글쎄요. 두 사람 다 한 발 물러서는 타면서도 물러서지 않은 게 뭐냐면 뭐 육중한 몸집 혹은 뭐 본인이 육탄 방어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기현은 아예 앞으로 살을 빼겠다라는 얘기까지 했고 좀 그렇습니다. 배 나온 죄밖에 없다. 부딪힌 데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배치기 국감은 40분이 넘어서야 재개가 됐습니다. 단초가 됐던 게 바로 김현지 실장 출석 여부였는데요. 국민의힘은 우상호 수석에게 이걸 따져 물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 김현지 부속시장을 감싸기 위해 가지고 바뀌는 말들, 전 이런 것들이 더 이게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무수석님의 말씀도 바뀌었고요. 정무수석의 말까지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말을 바꾼 적이 없고요. 오전 중이라도 오전 시간이라도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권유를 했고 또 출석을 하기로 수석님, 했었습니다. 질의 오늘 오전 상황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시키면은 오전에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김현지 부속시장을 감싸고 도는 것이 대통령의 뜻입니까? 아니면은 김현지 부속시장 본인의 주장입니까? 과거 관행상 필수 증인을 하더라도 불가피한 일정이 있으면 양해했던 것이 과거의 관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한 3시간 정도면 여야 의원님들이 충분히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를 충분히 질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제 우상호 수석의 얘기는 3시간 정도면 김현지 실장에게 물을 거 다 물을 수 있지 않냐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요, 김현지 실장이 결국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아닌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느냐? 100% 출석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박지원 의원도 출석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혹시나가 결국은 역시나로 바뀐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김현지 실장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결과보다도 김현지 실장이 나오지 않게 된 과정이 조금 전에 봤던 그러한 뭐 배싸움까지 배치기까지 해가지고 생각보다도 김현지 실장이 이 정도로 실세였나? 그런 생각들을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였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김현지 씨가 부속실장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가 김현지 부속실장의 부속기관인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그 김현지 실장을 키워준 것은 이할이 그 국민의힘이라고 한다면 8할은 민주당 아닌가? 전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 그 뭐 우상호 수석의 뭐 이른바 말바꾸기 논란 이런 걸 떠나서 우상호 수석이 아까 그 곽기택 의원의 질문에 뭐라고 답을 했냐면 뭐 3시간이면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의혹이나 논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건 뭐 자체 판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3시간이라고 규정을 대통령실에 줘버리면 그 국감에서 그럼 당신들 3시간밖에 딱 시간 제한해서 물어봐야 된다라고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마도 3시간으로 정해졌다기보다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뭐 상황을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말을 종합해서 얘기해 보면 우상호 수석은 오전에 출석을 아마 염두에 두고서 얘기한 것 같아요. 오전에 3시간 정도 하니까 보통 10시 하면 12시나 1시까지 하니까 그 정도 하면 충분히 질의가 될 것 같고 오후에는 대통령을 수행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갔던 것 같아요. 국회에. 근데 이제 나중에 오후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김현지 실장이 대통령실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후에 2시에 대통령께서 이제 방문 계획이 있었는데 그 2시 방문 계획을
수행하기로 했다가 수행이 이제 하지 않고 대기하는 걸로, 그것도 대통령이 지시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럼 스토리를 제가 그냥 구성해 보면 우상호 수석은 아마도 출석하면서 오전 정도 출석하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수행하는 걸로 알고 갔다가, 그래서 3시간을 얘기했던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그러나 대통령이 아니다, 국회에서 혹시 부르면 나가야 되니까 수행하지 말고 오후에 그냥 대기해라라고 하면서 오후에 대기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100% 깔끔하지 않은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대통령실의 입장인 건데, 그렇죠.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이후에 대통령실의 얘기 중에 뭐냐면 김현지 실장이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 머물고 있고 대통령의 강원도 산불 현장 시찰 일정에 동행할 계획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가지 말고 김현지 실장 국회 부를 수도 있으니까 대기해라고 해서 용산에 있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국회가 합의하면 나올 수 있었다는 걸 얘기하면 그냥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용산에서 여의도가 그렇게 뭔가요? 얼마 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 용산에 대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못 온다? 자,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아마 자정되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국감이. 아니 근데 원래는 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전 중에만 나오겠다. 오후에는 대통령 일정을 수행해야 돼, 못 나온다. 근데 지금 이야기는 대통령이 지시해서 수행하지 말라고 그랬다. 지금 대통령실에 대기하고 있다. 아니 도대체 김현지 씨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모시기 어렵습니까? 아니 뭐 김현지 씨가 뭐 BTS라도 돼요? 이렇게 모시기 어렵게? 아니 정말 저는 이거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국회뿐만 아니라. 아니 본인이 그냥 오늘 나와서 12시까지 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을 어디 수행한다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했다가 대기하고 있다고 그랬다가 대통령이 뭐 지시했다고 그랬다가, 아니 도대체 왜 김현지 실장을 이렇게 한번 모시는데 이렇게 힘들어서야 나머지 지금 실장들 자기 상관들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그럼 김현지 실장 나와서 뭐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막 질문도 막 세게 하고 이럴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봐요. 자 그러면 본인이 나와서 그냥 답변하고, 아니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답변 안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뭐 대기하고 있다, 뭐 합의하면 나가겠다. 아 근데 민주당이 지금 안 하잖아요, 합의를. 못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왜 민주당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김병희 원내대표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김현지 씨를 끝까지 이렇게 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진실을 알고 싶은 게 김병희 원내대표가 막는 건지, 아니면 김현지 씨가 못 나가겠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못 나가게 하는 건지, 도대체 그 진상을 좀 국민들은 알고 싶습니다. 이현정 의원께서 좀 수위 높게 약간 뭐 BTS 비유까지 세게 얘기하셔서,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말씀 중에는 관례대로 원래 부속실장은 안 나올 거면 안 나온다고 깔끔히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나오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합의가 안 돼서 안 나간다는 명분을 쌓는 정도의 비판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나간다고 그러면 뭐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나오고 싶은데 국회가 합의 안 한다?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책임 소재를 흐르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본인이 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뭔가 국회가 그냥 알아서 해주는 거고 대통령도 내보내고 싶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다만 이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대통령이 국회 나갈 수도 있으니까 용산에 대기해라, 이런 지시를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작부터요, 오늘 김현지 실장 출석 여부를 두고 이 대통령실 국감 또 다른 불똥까지 번진 상태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 비서관을 지냈던 주진우 의원이 민주당 생각에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비서관을 역임한 주진우 의원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큽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진우 의원이 앉아 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입니다.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항의합니다. 어제부터 제가 얘기할 때마다 제가 대통령실 그만둔 지 1년 10개월이 지났고 작년에도 이미 국감의 운영위원으로서 참여했습니다. 제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부끄러운지 아세요? 지금 여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도 민주당의 운영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김현지를 성역으로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렇게까지 김현지를 보호하고 싶습니까?
주진 의원이 다름 아닌 이해충돌 소지라고 민주당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지금 국회 운영위에서는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의 이 대통령실 살림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겁니다. 언제든지 현안 질의를 할 수 있고. 예. 그런데 법률 비서관 지내셨잖아요. 지금 지난 정부 국민 예산 어떻게 썼습니까? 이를테면 관저, 무자격 업체한테 맡기고 예. 그 무자격 업체는 자격만 없었던 게 아닙니다. 김건희 씨와 같은 대학원을 다녔다는 이유로 이 낙찰 같은 이 경쟁 입찰에서 예외가 되고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정부의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했습니까? 이거 불러서 조사해야 된다는데 뭉개고 안 하고 그 후과를 지금 국민들이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운영위에서 앉아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방어하겠다는 겁니까? 변호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적절한 자리인지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 이번 국감이요. 이재명 정부 첫 번째 국감인데 시작은 김현지 실장, 오늘 끝은 배치기. 야, 아까 잠깐 봤는데 언성 높이 고성 지르는 건 갑자기 저 물리적 충돌 보니까 얌전한 수준이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5위 대통령실 국감 얘기였습니다.